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는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 다시 좀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바로 좀 되돌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죠. 시장이 뭐 고점에서 많이 빠진 폭은 없는데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심한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30%까지, 뭐 20%에서 30%까지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 구간에. 이게 시장은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안 빠졌죠. 하이닉스는 어제 우리 신고가를 갖고 삼성전자도 좀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딱 잡고 있으니까 다른 쪽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시장이 다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때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할 수가 있다. 이걸 좀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론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을 보면은 코스피가 2.80%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38%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 거의 끝날 무렵쯤에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 좀 양쪽에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시장이 좀 되돌렸고요.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3% 이상 강력하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악재로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장중에 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전에 1.5%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시장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영향 때문에 빠지면은 그건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기억하시죠? 근데 1.5%가 이렇게 바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바로 좀 올라갔다가 지금 1.4대로 다시 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파월 발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물가 상승률 평균 2%까지 끌어올리는데 이제 성공을 할 것, 이렇게 좀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률은 평균 2%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수단 사용을 전념을 하고 있다. 강조를 했다. 이렇게 좀 나왔죠. 이게 2%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끌어올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2%까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10년물은 단기 국채가 아니고 장기 국채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 국채는 팔리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데 누가 국채를 사요?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행을 하고 누가 사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2%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파월의 발언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이제 공포감이 있고 그래서 좀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 2%까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니까요, 연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1.5% 이상 가고 하면은 그건 악재가 맞죠. 근데 이제 다 오픈이 되었잖아요. 오픈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악재가 좀 재탕을 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악재가 나온 게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이제 모델 3 생산 중단으로. 그래서 테슬라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 나스닥이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향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스닥에서 다우지수가 더 견조하다 그랬죠. 다우지수로 자금이 이동을 한다.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 영향이 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투자를 이쪽으로 잘 맞춰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 자금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장세입니다. 여기에 어제 이제 당한 건데요. 어제 양쪽 매수 주체가 1조가량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더 큰 물량을 매도를 했죠.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면서 변동성이 정말 큰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중이 0.1%가 줄었어요. 그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오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동시호가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을 보여드리면 오늘 3시 반 되면서 외국인 매물이 1조 1000억이었다가 2조 8천억으로 늘어났고 그 부분을 이제 금융투자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왔고 이 물량이 MSCI 리밸런싱 그 물량입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이게 이제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3월 1일이 우리 증시의 휴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나스닥이 좀 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스닥은 개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월요일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죠.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함께 보시면 자 어제 나스닥이 3.52%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우리 시장이 월요일에 열렸을 때 급락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매수를 저가에 할 수 있는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틀 빠졌어요.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 거는 지난번 뭐 이런 코로나 이런 팬데믹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는 이런 큰 대형 악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악재가 뭐예요? 악재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올랐다고 급락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나스닥이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쉬는 동안 오늘 새벽 월요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우리 시장 화요일에 급락을 출발한다. 그러면 기회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오늘 바로 새벽부터 반등을 줄 수도 있고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쉬고 월요일 새벽부터 반등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출발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처럼 하락은 이 악재로는 힘들다.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추가적으로 계속 며칠간 하면은요, 이건 다른 악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방 공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처럼 시장은 하락을 할 수가 없다. 10년물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시황, 공포지수, 그리고 독일지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내려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빅스 지수에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 이 추이를 좀 봐드릴게요. 어저께 여기서 급락을 했죠. 저점을 이탈을 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서도 좀 당했죠. 하루 만에 바로 되돌리는 건 속임수에 좀 당한 겁니다. 근데 어제는 워낙 지표가 좋았거든요. 하루 만에 부침개 뒤집듯이 바뀌었는데 연결로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구간 있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빅스 지수에 못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때보다 시장이 더 하락은 해 있습니다. 이때 잠깐 빅스 지수가 한번 올랐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공격적으로 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입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와서 보시면은 과거죠. 전에는 이런 구간,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에서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 구간에 여기를 지지를 잡고 보면 된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숨겨진 다른 악재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계속 급락을 하고 그런 상태였으면은 빅스가 더 크게 급등을 했을 것이다.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제 수급을 봐도 자, 이제 코덱스, 인버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어제 흐름이 좀 변화되려고 하니까 인버스를 대거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사죠.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도 이 큰 자금을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큰 자금을 하루 만에 막 뒤집어요. 쉽지 않은 시점이죠. 그리고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봐도 어제는 레버리지를 사다가 이제는 또 인버스로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바꾸죠. 오늘은 레버리지를 또 팔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환율도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도 지난 고점까지 좀 가는 흐름이 좀 나왔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선물 부분이거든요. 선물을 오늘 외국인이 6,100억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지금 누적을 보면은 어느새 4조 5천억까지 좀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5조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경험상. 지금 한계치에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제가 한 4조 8천억, 9천억까지 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막 5조, 6조 이런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선물이 4조 5천억까지 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치가 거의 다 오고 있지 않느냐. 마지노선이 한 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도 좀 한계가 있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독일 증시를 한번 볼게요. 독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죠. 유럽이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좀 심한데 독일이 좀 견고해요. 오늘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은 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 마감 기준인데 지금 조금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독일도 견조해요. 독일도 견조하고 다우도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도 아직 21선 위에 있고 캔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나스닥 영향이 좀 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빠져서 세계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급락과 함께 좀 맞물렸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많이 올랐다 이런 부담감도 있고 가장 큰 건은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게 가장 큰 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책이 많이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가 나스닥만 계속적으로 쐈다면 이제는 좀 변화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전략대로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오히려 우리 쉬는 구간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은 우리 시장이 화요일 급락 출발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좋은 흐름으로 또 시장 대응하면서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장 하락 구간에는 포트 변경의 기회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 업종으로 이제 잡주라 그러죠. 잡주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주도주 확실히 좀 실적이 있는 그런 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 3월에는 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이 되면 상패가 나오죠. 이제 코스닥 저가 종목들 그래서 이제 동전주들
신저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역사적 신저가를 가고 그런 종목들은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니까 그런 종목 이제 3월 달에는 보지 마시고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적자 기업들,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연휴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른 쪽은 괜찮아요. 아직도 뭐 달러가 급등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이 하락발이 지금 나스닥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니까 나스닥도 좀 영향을 받는 건데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내용도 이제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틀 동안 내일하고 모레 토요일, 일요일이 영웅문이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웅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 방송을 강제적으로 좀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월요일에 해외 증시 흐름 체크 같이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좋은 내용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